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주째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뭐 대구, 경북 뭐 이런 지역을 했고요. 어제는 이제 부울경 이렇게 했고, 오늘은 아마 이제 충남, 충북 뭐 이런 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몇 퍼센트를 얻을 것이냐,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면 어차피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대명, 확대명, 또다시 대표는 이재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거는 이미 출마 전부터 다 예상됐던 내용이고요. 어제 지역 순회 경선을 보면 울산에서 90.56%, 부산에서 92.08%, 경남에서 87.22%. 이렇게 돼서 이제 어제 3개 했고 지난주에 4개 했고 그래서 7개인데 7개 지역 누적 90.89%입니다. 아직도 90%선은 깨지지 않았고요. 김두관 후보는 이제 울산에서 8.08, 부산에서 7.04, 그 다음에 경남은 본인이 경남지사까지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던 지역인데 조금 낮지만 여전히 11.67, 누적으로는 8.02.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김두관 후보가 10%를 넘을 수 있나? 뭐 이런 정도 그냥 관심입니다. 뭐 그거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이 더 관심이다.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대표보다는, 대표는 확정됐으니까 최고위원, 그중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왜 이게 관심이냐? 지금 현재 후보가 8명입니다. 이 중에서 5명을 뽑죠. 뭐 정봉주 후보가 뭐 최고위원회는 되는데, 문제는 최고위원 중에서 득표를 제일 많이 하면 뭐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석 최고위원, 언론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지난번에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죠.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8명의 후보 중에 유일한 원외입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막말 뭐 이런 거 등등, 거짓 해명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3개월 만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이 당이 도대체 제대로 된 당이냐 하는 일반 중도층의 평가가 있을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인 이제 수석 최고위원은 본인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근데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막말을 한다든가 또는 과잉 행동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부담은 본인한테 오죠.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 최고위원이 얼마나 이런저런 거기서 얘기를 하고 뭐 장경태 뭐 틀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정봉주는 그런 경우에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염려를 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수석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김민석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제가 썸네일에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식이 한 3주 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바로 옆에 김민석 의원이 같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세요.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의 메시지였죠. 이재명 확대명 이재명의 첫 번째 메시지. 김민석을 뽑아주세요. 김민석이 자기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뽑아,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첫 번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4개 지역의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4위를 했습니다. 전혀 안 먹혔다는 얘기죠. 물론 일부는 먹혔는데 그 일부 가지고서는 이 순위를 바꿀 정도가 아니고, 정봉주 후보가 1위를 했다. 그 4군데에서 다 1등을 했죠. 그건 뭐냐? 정봉주 후보는 처음 출마 선언 때부터 윤석열 탄핵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개딸들한테 먹힌 거죠. 이른바 캠페인, 강성 지지층한테 먹힌 거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확대명 이재명도 개딸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었나? 이런 이제 그 한간의 분석, 심지어는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개딸도 이재명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급한 분석이죠. 자, 이렇게 돼서 그 정봉주 후보가 이제 첫 주에 1위를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흘 전에, 오늘이 일요일인데 목요일인가요? 제가 정봉주 밀어내기 보이는 손이라는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뜻이 지금 여기저기에 전파가 돼서, 자, 정봉주 말고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자,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사흘 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출마 선언 때 옆자리, 이건 이제 그 별로 먹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선이 있던 날이 지난 20일입니다. 일주일 전이니까. 이때 이재명 그 후보가 본인 왜 차 안에서 유튜브를 하죠. 그 자기 유튜브인데 그걸 잼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재명을 줄여서 이제 인터넷 등에서 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잼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김민석 후보를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아니 우리 김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뭐 4위 했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김민석이 4위 하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내린 거죠. 메시지를 본인이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김민석은 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계하고 나니까 그럼 또 김민석만, 정봉주 깎아내기 하고 김민석을 뭔가 만들려고 이재명 후보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21일 오후에 다른 사람 쭉 그 잼카에 초청하고 나서 정봉주도 어느 한 구석에 초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 가지고서 개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까? 이제 의문이 됐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바로 직후에 왜 개그맨 중에 이재명을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죠. 서승만. 제가 사흘 전에 그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과 함께 찍은 사진,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정봉주를 직격합니다. 서승만 개그맨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정봉주를 찍어서, 최고위원회 찍어서는 안 되고 김민석을 찍어라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이는 손이라고 한 겁니다. 너무나 뻔한 겁니다. 이 서승만이라는 개그맨의 유튜브에, 물론 이 김혜경 씨하고 찍은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건 아닙니다만,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서 이준석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정봉주가 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해가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또한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는 상당한 정도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하고 이재명 그 후보의 뜻을 여기저기 이제 비공식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 사흘 전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재명 그 후보의 뜻이 얼마나 전파됐겠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후보가 여전히 1등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사람들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PK 부울경에서 내리 1등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20.05, 부산에서 21.51, 경남에서 19.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의 누적을 따졌더니, 왜냐면 정봉주 후보가 그 압도적으로 1등을 했거든요. 다른 후보들은 다 16 이 정도에서
도토리 키재기였는데 정봉주 후보는 21%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울경에서 김민석 후보가 다 1등을 했는데도 누적으로는 아직도 1등이 아닙니다. 2등입니다. 누적으로는 정봉주가 19.68, 정봉주가 이제 21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이 16.05, 김병주가 14.76, 전현희가 13.13, 이현주가 12.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5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선되겠죠? 물론 앞으로 이제 호남 경선이 남았으니까 호남 경선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현주 후보의 경우에는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산에서 5등을, 부산까지 누적해서 5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남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호남이죠. 부산은요, 민주당 조직이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직표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6위가 한준호,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했던 11.81, 별 차이 안 납니다. 그 밑으로 이제 강선호가 6.32, 민영배가 6.14 이렇게 돼 있는데 한준호와 이현주의 이 순위가 호남에서 바뀔 가능성 대단히 높다. 자, 이렇게 되고요. 남은 일정은 이제 오늘 충남 충북 하고요. 뭐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전북, 토요일에 전북, 그 다음에 일요일에 광주 전남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경기, 그 다음 날 대전 세종, 그리고 서울이 17일, 그리고 전당대회가 1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광주 전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주 전남,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광주 전남에서 1위를 한 사람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그건 과거 여러 차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 정봉주와 김민석 싸움에서 김민석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정봉주가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정치에 꽤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언변, 화술이 뛰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김어준 씨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오히려 정봉주 그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죠. 만약에 김어준 씨가 그 서승만 개그맨처럼 정봉주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 같이 동참을 했다. 그러면 아마 벌써 상황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김어준 씨 유튜브를 보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뭐 보통 올렸다 하면 뭐 100만 넘는 게 보통이니까 그렇다면 그 김어준 씨의 그 지금 버티기, 정봉주 그 버티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어서 정봉주 후보가 그래도 누적 1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아마 김민석 의원이 결국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라붙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 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보이게 정봉주를 수석으로 만들 수는 없다, 김민석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보이게 노력을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막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100%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지지보다는 그냥 대여 공세에 앞장서는 사람, 이게 이재명 후보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100이라면 그 중에 50 정도는 이재명 후보의 뜻을 따르고 50 정도는 이재명 후보의 통제권 밖에 있다. 대략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런 정도로 따라붙으면 정봉주가 뭐 대략 한 2%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김민석이 뭐 대략 한 1 내지 뭐 1.5% 정도 올라갔고, 이렇게 되면 아마 다음 주에 호남에서 이게 누적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
하는 거, 뭐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개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 절반의 영향력이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